나에게 영감을 주는 차입니다. 어떤 네. 차입니까? 드라이빙의 재미보다는 드라이브 할 때 그 순간이 행복해지는 차, 바로 레인지로버입니다. 카피 보소. 좋았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레인지로버가 아닙니다. 레인지로버 차주분들의 드림카. SVA입니다. 모두의 리뷰는 최저가 장기 렌터카 세 사람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무슨 약자죠? 스페셜 비클 오토바이오그래피. 레인지로버 중에 가장 최상위 트림이더라고요. 맞아요. 보그, 그리고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리고 SVA 이 세 등급으로 나뉘거든요. 아, 이게 지금 레인지로버의 이게 S클래스 마이바흐처럼 나오는 게 SVA입니다. 오늘 리뷰에서 할 얘기는 중고차일수록 네. 스포츠카가 아닌 이런 고급 SUV를 사야 하는 이유와 이 레인지로버 SVA가 얼마나 특별한 차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신차가 얼마예요? 3억에서 3억 2천 정도 합니다. 와, 네. 거의 2배 차이네. 그리고 우리 차주님은 네. 이 차를 신차가 나왔는데 신차 보그를 살까 아니면은 구형 SVA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 차를 지르셨어요.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검진도 사실 안 됐었고 중고차 값이 분명히 레인지로버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차였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감가가 될 만큼 되어 있는 SVA를 중고로 사서,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 차가 가장 좋았던 차였습니다. 올해부터 나왔기 때문에. 차주님 이 차를 1억 6천 정도에 사셨고. 맞아요. 네. 와, 그것도 비싸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1억 6천을 주고 중고차를 왜 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1억 6천이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았었죠. 그러면은 레인지로버 중에 가장 최상위 트림을 중고로 샀을 때 어떤 거를 조심하면은 이렇게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는지도 오늘 알려주실 거고. 네. 출발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맨날 저희가 오는 극악의 방지턱입니다. 네. 이거를 에스컬레이드로 넘었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 방지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해했어. 왜? 레인지로버로 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저 너무 궁금해요. 네. 진짜. 가보시죠. 괜찮습니다. 오. SUV에서는 사실 이게 느끼기가 힘들죠. 세단에서 주는 그 느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정도 높이의 차가 가면 이게 반동 자체가 세단보다 훨씬 심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는 나이스하다. 솔직히 말하면 타호보다 조금 좋다. 타고는 제가 안 타봤는데 타고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타보고 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분 상당히 상해하시네. 레인지로버 타시는 분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차주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깜빡했어요. 이 차에 너무 집중을 하느라고. 네네.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네. 도심 속 숲속 웨딩을 만드는 남자 권정오입니다. 하우스 웨딩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차주님 셰프 복장 아닙니까? 모든 장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네. 괜히 또 이런 옷 입고 왔네. 그 권위의식 내려놓고 사는 사람 척 하려고. 대표님.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셰프복이 유니폼인데 유니폼을 입을 때는 힘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이 SVA의 특별함. SVA는 뒷좌석에 설치된 식판 자체가 웬만한 대한항공 1등석보다 낫습니다. 진짜 2열에서 그러면은 네. 식사를 직접 이동하실 합니다. 때 하세요? 네. 드라이브스루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애기 엄마가 애기 챙겨주고 저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차를 잘 샀구나 하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롤스로이스, 이 물렁물렁한 고급진 승차감 네네. 느끼면서 식사를 한다. 네. 굳이 식당에서 멋있게 먹고 나와서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네. 이게 달라요. 이게 비행기에서 먹는 밥이 네. 식당 가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비빔밥이 더 맛있잖아요. 라면도 더 맛있고. 근데 뒷자리도 진짜 편해 보여요. 4인승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뒤열에 냉장고 당연히 있고. 네.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나왔을 때가 2019년도, 18년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때 버튼을 눌렀을 때 문이 닫힌다. 거의 없었죠. 처음에 전동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을 때 그 쾌감이 네. 롤스로이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니요? G90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시트 착자감이 G90도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시스 좋아하고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엄청난데? 거울 없잖아요, 이 차. 거울 있어요?
지붕이? 그럼요. 2열에 아. 앉아가지고 우리 사모님 딱 타시면 거울 보면서 화장 싹싹 고치고. 아 맞네, 없구나. 와, 이거 거울도 없어. 뒤에 또 뭐 있어요, 그럼?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방금은 그냥 실없이 한 소리고, 네. 네, 네. 이 차에서 사실 뭐 거울이 있고, 뭐 안마 기능이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 그리고 편안한 시트를 선사해 주는데. 네. 아까 그리고 1등석보다 편하다고 한 의미는 뭐예요? 일단 타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가죽적인 질감이 월등히 좋습니다. 레인지로버 하면 네. 가죽이죠. 네. 그 위에도 다 가죽이에요. 네, 맞아요. 또 가죽에다가 또 가죽을 더 떼기도 하면 특히 다리 밑에 부분은 네. 원래 가죽으로 이제 감싸져 있는데요. 네. 지금은 또 커버를 뚜셨어요, 가죽으로. 결국은 가죽을 많이 하면 좋다. 네, 솔직히 저는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S클래스 시트랑 G80 시트 그렇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넘사네요. 특히나 또 이제 1등석과 비교했던 게 네. 버튼 하나 누르면요. 네. 이게 발판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지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시트 포지션 자체가 네, 조금 네. 달라요. 왜냐면 세단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 자체가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차 자체가 넓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거하고 네. 침대 같은 데서 누워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저 우드와 네. 가죽의 색감 네, 너무 맞아요. 좋다. 조화가. 그래서 뒷좌석은 네, 내가 진짜 막상 사보니 너무 또 만족스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탈 일이 없잖아요. 네네. 제일 좋을 때는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실 때 이런 차 타고도 대리를 부르시는구나. 거의 무조건 부르죠. 저희는 거의 매일이라고 할 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거의 무조건 부르죠. 가주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내려놔 주세요. 한 번씩은 네. 어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또 그 되게 거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우리 차주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다. 목소리만 들으면 네. 되게 잘생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이거 듬직해요.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키도 네. 크고. 동네 아주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에이 네. 또 겸손한 척합니까? 그럼 사실 오늘 네. 제가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어요. 네. 사전 인터뷰하면서 중고차일수록 스포츠카가 아닌 고급 SUV를 사야 한다. 이 이유에 대해서 보고 제가 너무 좀 공감이 크게 되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차값 자체가요. 이제 네. 3억 정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진입장려 자체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신차를 3억을 주고 샀는데 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신차를 사시는 거죠.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1인 신조로 쭉 타고 있다가 그리고 어. AS가 끝나고 뭐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관리 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확률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네. 특히나 제가 이 차를 살 때는 기사분이 몰고 왔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그러면 운전 직접 안 하시냐고 하니까 기사분이 다 관리를 한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비용을 안 아끼시겠네요 하니까 어차피 본인 돈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제 수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금액이 높은 차량과 그리고 키링 자체가 높은 차량일수록 중고차 관리가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샀을 때는 또 이게 1인 신조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직접 차를 몰고 오겠어요. 제가 있는 데까지. 허위 매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네. 상태 자체를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컨디션을 알기 위해서는 차를 몰고 왔을 때 실제 컨디션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잡소리라든지 뭐 그 경고등이라든지 네네. 보통 경고등을 지우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네. 턴 시그널 소리는 약간 깬다. 네, 저도 넘어갑니다. 이 차 좀 원래 대구 분이셨는데요. 네. 저희가 울산까지 한 100km 정도 거리를 몰고 오라고 하니까 직접 몰고 오시더라고요. 기사님이. 네, 기사님이.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은 본인 차를 가져오셨는데 그 차 또한 기사님이 몰고 왔습니다. 그럼 기사가 2분 이상이라는 거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죽이려고 온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네. 죽이려고. 저 새끼가 지금 나를 어디 오라가라야 이씨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롤스로이스를 보고 확점을 지었습니다. 네. 일리 있어요. 그러면 왜 스포츠카가 아닌 고급 SUV를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스포츠카는 아무래도 이제 밟으려고 타는 차다 보니까요. 이게 상태가 확률적으로는 떨어진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뒤에 보통 회장님이라 불리는 분들이죠. 그분들 타고 계시기 때문에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 브레이크도 네. 그렇고 악셀도 네. 그렇고. 이거를 샀을 때 타이밍이 보증이 끝날 때였어요? 맞아요. 네. 보증이 끝나고 나서 한 3달인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뒤로 차 수리한 내역이 있을까요? 수리는 안 했어요. 깜짝 놀란 게 네. 쿠폰을 안 쓰셨어요.
5년 동안 소모품을 갈 수 있는 그런 쿠폰이 다 남아있어서, 참고로 이 차를 파신 분께서 네. 자동차 업도 같이 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차량을 관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 얘기인즉슨 레인지로버를 들어가서 굳이 오일을 가지 않았다. 아. 쿠폰 따위는 쓰지 않겠다. 참고로 이 차는 네. 디젤이 아니라 5.0 V8 가솔린입니다. 차주님께서는 고장도 디젤 차면 고장이 난다. 가솔린 차는 고장이 안 난다. 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맞아요. 신형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DPF라든지 이런 뭐 배기 관련,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엔진이 퍼졌다, 이런 모든 차들은 휘발유가 아닌 디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게 연비가 극악인 가솔린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수리에 대해서 아예 벗어나자 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차의 최고의 단점, 극악의 연비 어느 정도입니까? 연비 3km 나옵니다. 아, 시내. 시내 3km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고속에서는? 네, 고속에서는 5km에서 7km 사이. 아,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레인지로버를 중고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작년에 닥터차와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네네. 레인지로버 중고로 사시는 분들이 꼭 점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차주님도 보셨다 그랬죠? 네, 봤어요. 예, 예. 네. 거기서 뭐 터보, 미션, 뭐 누유, 전장류 맞아요. 이런 고장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보니까 네. 뒷자리 너무 만족스러워. 그 외에 또 만족스러운 게 어떤 거예요? 그 대체할 차가 없습니다. 이게 레인지로버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장고장이 많아서 너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네. 대부분 다시 레인지로버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대체할 차가 없어. 특히나 승차감에서는. 그리고 그 많은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는 장점, 바로 승차감이에요. 네.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승차감을 뒷받쳐주는 네. 그런 옵션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옵션이 있어요? 이거 어. 오토홀드도 없잖아요. 오토홀드만 없고 나머지는 네. 다 있습니다. 아니, 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 기능을 안 써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왜 없어요? 있어도 안 쓰면 아, 됩니다. 똑같습니다. 궁색하다 차주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게 편합니까, 이 차를 타면서? 시야가 되게 좋아요. 그 각진 각도가 달라요. 각진 각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A 필러 자체에서 주는 네. 각도 따라서 차선이라든지 개방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특히나 또 썬루프 넓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이것도 별건 아니지만 저도 좀 아는 척 하기 위해서 좀만 껴둘게요. 아, 네네. 네, 트렁크가 위아래로 열린다. 네, 맞아요. 아, 이거 너무 네. 좋죠. 짐을 실을 때 밑에가 같이 열리면 캐리어가 좀 무겁거나 할 때는 걸쳐서 밀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기 앉아서 이제 뭐 허세 아닌 허세죠. 이제 위에 일부러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아, 네.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없죠, 차주님. 네. 자기가 안 한 건 얘기하지 마세요, 네, 차주님. 제가 본 것만 얘기해가지고 네. 네,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다음에 그 똑같이 장점 베끼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과하십시오. 네, 사과하겠습니다. 네. 아, 재배합니다. 아, 꿀맛이다, 꿀맛이야. 네. 그리고 이거는 트렁크도 좀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요? 재질 자체가 조금 달라요. 보니까 트렁크 바닥면도 네, 맞아요. 고급스럽게. 고무 매트 아니면 약간 그쵸, 뭔가 그쵸. 식상한 트렁크인데 네. 약간 알칸트라 같은 느낌이 이제 바닥에 깔려 있고, 커버도 이 지금 탄시트 브라운 계열 똑같은 가죽으로 트렁크 커버까지도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아쉬운 점도 알려주셔야죠. 아쉬운 점 중에 가장 큰 게 네. 이렇게 생긴 차들이 다 붉은지 않아요. 붉은의 말기도 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랜저 사시는 분들, 뭐 제네시스 사시는 분들 트림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3, 뭐 3.8, 3.3 터보, 이 엄청난 큰 자부심이 있는데, 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보그가 가장 밑에 트림이고 그 위에 AB, 그 위에 최상단 에이스 VA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거. 네. 근데 다 보그를 말아서.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차인지 알면 좀 금액 차이가 2배가 나잖아요. 뭐 물론 금액을 떠나서 이제 똑같이 사람들이 본다는 게 돈 값어치를 뭐 하차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못하지 않나. 그 레인지로버는 전자장비에 대해 오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후진을 넣으면 10번 중에 한 번은 카메라가 안 들어와요, 아예. 그리고 다시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넣으면 또 들어와요. 제네시스를 제가 제일 많이 타본 차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차는 네. 롱바디 전장이 5200이에요. 맞아요. 네. 와, 엄청 진짜 길죠. 길다. 네. 길이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도 꽤 많은데요. 네. 폭도 그렇지만 길이가 롱바디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서 주차할 때 뭐 특히 카메라나 이런 장비가 뭐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볼륨을 한 번씩 줄일 때 손 속도와 그 볼륨 줄어든 속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볼륨을 줄이면
바로 딱 줄어야 되는데 네. 이게 줄어드는데 한 3, 4초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그 딜레이가 되게 심하네요. 네, 그래서 다시 줄였는데 뭐지? 하고 켰다가 다시 줄이면 천천히 줄어드는 게 갑자기 커지다가 또 천천히 줄어드는 나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못 너무 불편하죠. 네. 살겠다. 나 이거 치명적이다. 또 있을까요? 고주파 문제도 있어요. 가솔린 차는 고장이 안 난다. 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신형도 지금 나온 신형도 고주파 문제가 있거든요. 네. 사람이 미쳐버리는 게 소리가 나다가 안 나요. 찾으려고 하면 안 나요. 지금 사실 계속 느끼고 있는데 네. 뒷좌석 어디에서 계속 찌그덕 소리가 나요. 맞아요. 그게 그 트렁크 커버 자체가 유격이 있다 보니까 차체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걸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격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오늘 느낀 건데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레인지로버 타면 좋은 게 무색해지는 나의 그런 덤덤해진다? 감각을, 네. 날카로워졌던 내가 되게 묻어내지는 순간이 굉장히 온다더라고요. 합리화가 심하신 차주분들이 많네요, 주위에. 합리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차주님은 네. 보증 기간이 끝난 레인지로버를 네. 울산에서 이제 타고 계신데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 없을까요? 이게 울산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은 거의 느끼실 건데요. 진단기를 가지고 있는 정비소가 거의 없어요. 갖고 있더라도 공용이에요. 그래서 뻑이 나는 경우가 생겨서 웬만하면 비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정식센터로 가세요? 네. 이게 딱 맞네. 인터넷에서 맨날 댓글로 레인지로버는 무조건 차가 2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진리였네. 그리고 네. 우리 차주님께서 멀리 울산에서 네. 또 먼 걸음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딸아이를 키우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공감하실 건데,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지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유튜브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애기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애기는 유튜브에 나오면 되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자랑해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애거든요. 이 부성에 제가 저희 애기 이름 얘기하세요. 유주야, 아빠 TV 나왔다. 안녕. 유주야 삼촌이 미안해. 삼촌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지만 좀 장난이 심해서 그런 거야. 유주야,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돈 제일 잘 벌고 제일 잘생기고 인기도 제일 많아. 유주야, 아빠 자랑 많이 하렴. 됐죠? 제가 동심파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갑자기. 아닙니다. 저희 그래도 전 정말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어차피 일은 잘 되시니까 네. 오늘 밥은 사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제 식단을 몰라서 식단은 장난입니다. 그럼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유주야, 사랑해. 권유주 아빠 TV 나왔다.